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6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상당히 주목되는 인물들이 최근에 다시 영입이 됐습니다. 군에서 또 이 해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고요. 또 다른 군 고위 장성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국 유세 단장을 맡았던 송기훈 씨가 이 탤런트 출신이죠.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문화지원 단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아주 인물들의 영입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정경심 교수, 즉 조국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그제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동아일보오늘 칼럼, 이기홍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했는데, 자, 이 쓴소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지도 여론에 큰 이 여론의 향방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앞방송에서 김건희 씨의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죠. 후보 부인으로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을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으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희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희 탓이라고만 생각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이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전문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제가 더 이상 논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행간의 의미를 아실 것 같고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굉장히 소탈하고 이 배려하는 그런 심성을 기본적으로 가진 분이다라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를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또 청와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또 표명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요, 새롭게 더 이상 비판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 새롭게 인물들이 영입이 됐어요. 지난 24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우선 초대 해군 총장, 즉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초대 첫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심승섭 예비역 대장이 선대위에 합류를 해서 선대위에서요, 이 특보로 말하자면 국방안보 특보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심승섭 예비역 대장은요, 해사 39기 출신이고요,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이런 것을 역임한 해상작전의 전문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영입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초대 육군 해군 공무참모장 전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아주 이채롭죠. 이것만 보더라도 현 문재인 정권이 이 안보 문제,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무식한 정책을 썼길래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초대 6회 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윤석열 후보에 합류하게 됐느냐. 이 한마디가 바로 이 한 사례가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해병대 문재인 정권에서 사령관을 지냈던 전진구 예비역 중장, 사실 해병대 사령관이면요, 이거 참모총장이랑 똑같아요. 예, 해병대가 해군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이례적인 전진구 예비역 중장, 그 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예비역 대장도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는요, 정무위원회, 후보비서실에 있는 정무위원회 김상민 전 MBN 경제부장, 그 다음에 후보 직속기구인 후보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조혜진 의원과 윤리원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그리고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이제 박진이고요, 부위원장으로 이모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박기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그 다음에 손지혜 전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능총괄본부에는 조명희, 정경희, 허은하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경대수 전 의원, 이런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명들이 이제 합류를 하고 선대위에 영입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 이 탤런트로서 인지도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송기훈 씨, 이 송기훈 씨가요, 문화지원단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송기훈 씨의 일반 이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85년도에 MBC 우수연기상을 받았고 2000년도에 연기대상을 받았고 또 2001년도에는 연기대상 공로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자랑스러운 탤런트상도 받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이거 대통령 표창 받기 어려운 거 다 아시죠? 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번에는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상이냐면은 중소기업 육성 공로로 아시아 리더 대상을 받았고, 아시아 리더 대상, 즉 중소기업 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송기훈 씨의 경우에는요, 이미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해서 이 많은 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성공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법인의 이사장을 맡은 바 있고, 또 미스코리아 충북 선발 심사위원장도 맡았고요. 2009년도에는 충북 명예 홍보대사도 했고, 또 이 충청대학의 방송연예 코디네이션 겸임 교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계에서는 원로죠. 제1대 방송실현자협회 이사장, 그리고 2대 이사장을 겸임한 연거푸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 전국 유세 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기훈 씨는 여러분들이 이 탤런트로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는데 또 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 많은 일을 이 무대 뒤에서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이름을 뭐 언론에까지 알리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고향이 증평인데요. 충북 증평. 여기에서 이 많은 일을 해온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인들을 위해서도 또 물론 뭐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방송인들. 그래서 이 방송인들을 위해서 재방송료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중소기업 발전에 공로가 커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김기문 씨죠. 이 회장한테 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송기훈 씨 이번에 문화지원단장에 영입이 됐는데, 뭐 이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이제 오로지 남은, 시간을 고향의 증평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고향 발전을 위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거 뭐 군수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송기훈 씨가 이제 전국 차원에서 유세단당도 많이 해서 이 정치의 이 맥도 또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향 증평 만약에 군수로 출마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증평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송기훈 씨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은 이 연예인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처지들에 있는 이 봉사활동도 굉장히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과거 인기 연예인이었던 송기훈 씨에 대한 각별한 이 지원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양자 토론, 이재명과 양자 토론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토론하면 뭐 결국은 싸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정책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정책 내용이 지금 주제인데 이 정책 내용을 이재명이는 매일 같이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견은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청문 홍다코너에서 안 하면 네거티브만 심해진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론을 말하면 안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청년 질문에 대해서 검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홍준표 의원은 두 후보의 토론을 정책 토론에 한정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책 토론을 약속하면 이재명이가 지킬 것 같습니까? 그 심성으로 볼 때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지킵니다. 예. 자,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는 이 동아일보의 이기홍 논설 이기홍 대기자구만요. 이기홍 대기자가 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벼랑 끝에 있는 이윤 주변 다 안 버리면 국민 버림받는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쓴소리인데 이 쓴소리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EV 혀와 같은 측근과 사적 라인들이 선대위를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리스크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불알 친구 사무총장 포함해서 측근들을 다 경질하라. 부인 논란도 강도 높게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 선대위가 굉장히 지금 느슨하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 얘기 중에 하나로 샌델 카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샌델하고 이 화상 대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캠프에서는 금년 6월에 처음으로 논의가 됐고 또 독일 노동개혁의 상징인 슈레더 전 총리 카드도 거론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이재명이가 이거를 꿰찼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돼가지고 선점했다. 이걸 보면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실행 능력의 차이를 보내주고 있다. 차이를. 그리고 후보의 민첩함도 차이가 크다. 이재명은 변신소 아주 처절할 정도의 이거예요. 오락가락 행보, 매표, 포퓰리즘 이런 비판을 받지만 개의치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연하네? 문재인처럼 꽉 막히지 않았네? 이런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의 이 차별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허우적거리고 벼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상 앞서던 여론이 여권의 돈풀기, 네거티브가 계속되면 선거 때는 박빙이 될 텐데 벌써부터 역전당하는 추세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 계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역대 대선에서 자영업 지지율 1위 후보가 항상 이겼다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라. 이것도 제가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11월 셋째 주에 54%에서 한 달 만에 35%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30에서 45%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국갤럽. 이 급락 원인은 삼톡전다도 안다. 그러면서 부인 리스크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대장동 핵심 실무자들의 자살, 이 그분이 누군지 암시할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형 이 사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력을 상실한 야당 다 이런 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 50조 지원, 이거 윤석열이 먼저 꺼내는데 이거 도대체 열매는 누가 챙기고 있냐? 이재명이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불능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해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 논란의 핵심들을 상징적으로 퇴진시키고 비공식 라인을 없애서 모든 힘을 선대위에 몰아줘라. 김종인이 그립을 세게 쥐고 가기로 했다는 정도로 이준석 사태가 정리됐다 여기면 오산이다. 불씨를 그대로 안고 가다가 추태가 재발되면 정당이 스스로 정권 탈환을 걷어차고 국민을 배신한 대표적 사례로 훗날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 옆에서 힘을 얻은 얼굴들을 나열해 보라. 하나같이 공격형이다. 동시에 날렵하게 웃사람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논리정연하게 보고할 것 같은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입의 혀는 주인에게 싹싹하고 날렵하지만 타인에겐 칼이 되어 결국 주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당 사무총장에게 어떤 힘이 실릴지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더더욱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 나무의 집 병아리도 내 새끼 하며 품고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야 한다. 그런 자리에 검사 출신의 불알 친구를 앉혔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인재여도 최전방, 돌격수, 저격병, 전략참모, 지휘관 등등 최적의 쓰임새는 다 다르다. 유신말기의 차지철, 이회창의 7인방 등 최측근 논란을 방치하면 결과는 항상 참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윤 후보 주변은 그러지 않아도 초등학교 동창들이 포진해 있다. 게다가 수십 명의 전직 법조인들이 역할 분담까지 해서 움직인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사조직이 움직이면 선대위가 유명무실해진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인 직접 나서 사과라. 이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을 비롯한 좌파들과 달리 윤석열에게 있어서 공직과 정직은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티끌만한 흠이라도 감싸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이의 중범죄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회초리 5대 때리고 싶을 때 스스로 100대를 때려야 리스크를 탈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이준석은 그릇의 크기를 드러냈다. 전략팀장 감인지 CEO 감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준석과 함께 가는 것 외엔 정권교체에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요, 모든 결정은 선대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후보와 김종인이 매일 대면이든 원격이든 머리를 맞대야 한다. 후보 의견인지 김종인 의견인지 구별이 안 되는 통일된 전략, 통일된 입장만 세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어제 이재명과 이낙연이 만났다. 원팀 분위기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인데 반면에 야당은 누가 우승상패 수상자로 나설지 다투면서 자살골만 넣고 있다. 다른 대선 때는 패자에게 동정률이 이렇지만은 만약 사적 관계의 수렁에서 허우적이다 패배한다면 만구역적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한 개인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운영의 본질과 무관한 어이없는 덫에 걸려서 나라의 미래가 바뀐다면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론 이경태 기자가 지적하는 모든 부분이 다 맞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선대위에서 이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경심 씨가 말이죠. 지난 24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21-1부에서 이 재판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돌아가다가 서울구치소 돌아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보도에 따르면은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측에서는요, 이 정 씨가 24일 공판 이후에 쓰러져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은 맞지만은 구체적인 병명은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 9월에도 재판을 갖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해서 법정을 나가다가 쓰러진 바 있고요. 참고적으로 2004년도 영국 유학 시절에 추락사고로 인해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에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24일 날 재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재판부 의견이 나왔어요. 뭐냐면 동양대 휴게실 PC하고 그다음에 조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 그다음에 조 장관 아들 PC, 이런 것들 증거 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때 사건의 피의자였던 정경심 씨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이유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지난 11월 달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의자 물건을 임의 제출할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 PC들 일체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혀서 이게 이러한 재판부의 의견이 결국 조국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동양대 PC는 정씨 소유가 아니다, 사무실에 버려진 PC를 갖다가 직원이 임의 제출한 것이다,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지금 이 검찰의 검찰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심 재판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한 이 논쟁이 재판부와 검찰 간에 될 것으로 보이고, 이 PC 이외의 다른 이 꼼짝 못할 증거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또 이어서 여러분께 좋은 뉴스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